자, 그러면 21번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을 아파트 리모델링 뜯어서 고치는 거, 리모델링 뜯어서 고치는 거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100분의 120까지,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가 있다.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100분의 120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주어졌죠. 자, 여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아까도 얘기했죠. 뜯어서 고치는 거 특례해서 특별히 봐주겠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뜯어서 고치기 쉽게, 그러니까 골조만 냅두고 나머지는 쉽게 뜯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런 골조만, 예, 골조는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는 조립식 갖다 붙이는 구조, 이런 거로 해야 되겠죠.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완화되면 좋겠죠. 다 완화받으면 이게 뭐요? 돈이야, 돈. 저는 완화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그러니까 100분의 120, 20%를 용적률, 최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해서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을 완화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답 봅시다. 1번 뭡니까? 대지의 분할 제한. 답은 1번이 되죠. 용적률 높이 제한, 1조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받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냥 막 나갑시다. 자, 22번.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알맞는 것은 도로변으로부터, 여기에 대지 건축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면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뭐냐? 건축선이라고 하죠. 담장. 예, 건축선, 대지 경계선, 이렇게 해서 건축선.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 중심선. 그죠? 자, 그러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높이가 얼마냐? 도로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4.5m가 되죠.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야, 이건 너무 폭이 길으네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여기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요런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요선의 수직선을 넘을 수 없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출입구도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22번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그러면 22번.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출입구나 창문은 그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건축선. 그죠? 이거를 건축선 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 경계선, 그죠? 담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를 이렇게 있죠. 요게 도로 중심선, 그죠? 그러면 창문 출입구 개폐할 때 건축선을 넘을 수 있냐 없냐? 도로 중심으로부터 4.5m 이하의 부분은 출입구, 창문 등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얼마 이하일 때 도로 중심으로부터 4.5m 이하의 부분은 창문 개폐 시 문을 닫거나 열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4.5m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부분은 출입구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선을 넘을 수 없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용도 지역의 건폐율. 건폐율은 뭡니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을 말하죠. 건축 면적을 말하는데 우리 이 얘기죠. 이제 답은 몇 번이냐? 답은 녹지 지역. 우리 시외로 가면 녹지 지역이 많죠. 녹지 지역 답은 얼마냐? 20% 이하인데 20% 이하란 땅을 이렇게 쪼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20% 이하란 뭐냐? 건축을 2개만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나머지는 못 짓는다. 이게 100분의 20, 그죠? 10분의 2.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자, 여기 내용 다 외우세요. 주거지역 70%, 상업지역이 90%. 그래서 상업지역의 땅이 비싸죠. 네? 공업지역은 70%, 주거지역 70%.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주차장, 주차 단위구획. 그러니까 차가 주차될 크기, 주차 구획, 단위 구획, 차가 주차할 수 있는 크기, 최소 크기로 틀린 것은 평행주차 형식 외라고 그랬죠. 평행주차는 요게 벽면이면 이렇게 주차하는 게 평행주차라고 표현하죠. 그럼 외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주차하는 게 직각주차죠. 직각주차. 그래서 직각주차.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일반형은 너비가 3.3이 아니라 2.5m이고 최소 크기는 이게 5m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얼마로 외운다? 2.5 곱하기 5m. 기살기로 외워야 되죠. 확장형은 뭘 말하냐면 주차 대수가 50대를 넘는 경우 요 크기로 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경형은 작은 차. 이 작은 차 장애인 전용. 그래서 요거를 다 암기를 해 두도록 하세요. 지구단위 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하면 생각나는 게 토지 이용 합리화. 그죠? 요거 나오면 답이라고 그랬죠? 토지 지구단위 계획해서 지구단위 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누굽니까? 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시장, 군수, 장과 협의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하는 사람이 시장과 협의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 줄여서 지구 단위 계획 중 계획하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구 단위 계획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 하나도 외워두자고 했죠. 그래서 쭉 나와요. 기반시설이 뭡니까? 도로라든가 도로, 공원 이런 걸 도시의 기초가 되는 시설이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물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자, 보세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하는 사람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가구 면적의 10%라고 그러는데 가구 면적이 뭐냐면요. 대지가 있다. 그러면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도로로 이렇게. 예?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가구라고 한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땅, 대지. 예? 가구는 뭐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대지를 땅을 가구라고 그러고, 획지란 뭘 말하냐면 계획된 대지. 그러니까 여기 가구 중 절반을 쪼개서 여기 땅에 번호를 붙여요. 땅에 번호, 지번,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 이렇게 되면 요거를 획지, 계획된 땅이다. 계획된 대지이다. 요거를 획지라고 표현합니다. 계획된 땅, 요 전체를 가구,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구는 10% 이내면, 면적 10% 이내면, 협의나 그 심의를 받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하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다. 획지 변경의 30%, 건축물 높이의 20%, 건축선의 1m 이내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건축선이 1m라고 그랬죠? 획지는 계획된 땅 3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구 면적의 10%, 건축물 높이의 20%에서 건축물 높이의 20% 이래서 이거를 다 암기를 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